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오늘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상승폭은 거의 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지금 훨훨 날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올해 3분기에 증권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과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미국 경기 화랑이 지속되면서 대형 픽업 트럭 등의 수익성 높은 차량 판매가 호조를 유지하고 전기자동차 부문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GM의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2.96달러로 예상치 2.38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GM은 9분기 연속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10.5%나 증가한 487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444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8% 감소한 148만 대를 기록했어요. 시장 점유율은 7.3%에서 6.7%로 줄었습니다. 북미 지역 판매량이 0.8% 감소한 79만 대였는데 시장 점유율은 15.8%에서 15.9%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42만 6천 대로 시장 점유율은 6.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판매량 37만 3천 대, 시장 점유율 6.4%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판매량 54만 2천 대, 시장 점유율 8.3%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GM은 또 전용 플랫폼, 미국 배터리 셀 제조, 조립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서 전기차 관련 수익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기존 9.5에서 10.5달러에서 10달러에서 10.5달러 범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정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 역시 95억에서 115억 달러에서 125억에서 135억 달러 범위로 높였습니다. 미국의 평균 신차 판매 가격이 4만 9천 달러 이상을 유지한 덕분입니다. 전기차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올해 GM의 전기차 판매량 실버라도 전기 트럭과 이코녹스 전기 SUV 모델 생산이 늘어나면서 매 분기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4%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에서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반기 2억 1천만 달러 적자에 이어서 3분기에도 1억 3,7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GM은 합작사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협력을 하고 구조 조정을 실시해서 점유율을 회복한다는 전략입니다.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면 차량 구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GM의 주가는 올 들어서 약 49%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스텔란티스는 마이너스 43%, 포드 자동차도 마이너스 9%, 경쟁사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대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DJT 주가가 오늘 7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2주 후에 치러지는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선 승기를 잡았다는 보도에 승승장구하면서 오늘 9.87%나 더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2배 가까이 96%나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유, 국내외 베팅사 시장이 모두 트럼프의 승리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은 현재 약 66%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DJT에 대한 지분을 약 6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같은 균주의 대장균에 집단 감염되면서 맥도날드 주가가 장 마감 후 5%대 하락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의 주에서 4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 1명은 사망했습니다. 10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콜로라도나 네브래스카 출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디서 대장균 감염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양파와 소고기 패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맥도날드의 주가가 한때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스타벅스 글로벌 커피 체인점이죠. 매출 하락세를 보이면서 회복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고 나왔습니다. 스타벅스의 4분기 잠정순 매출은 3% 감소한 91억 달러로 나타났고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80센트로 보고됐습니다. 시장은 스타벅스가 4분기 주당 순이익 1.03달러, 매출 9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스타벅스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하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일 매장 매출이 3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7% 하락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회사는 주로 북미 지역의 수요 둔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 고장인 미국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이 6% 감소했고 각종 프로모션과 다양한 제품 제공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음에도 방문 고객 수는 10% 감소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 심화로 동일 매장 매출이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IMF는 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 대비 0.2% 상향한 2.8%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일본, 유로존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충돌, 그리고 통화긴축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이들 지역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월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티그룹에서 새로운 전망을 또 제시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착륙 없이 계속 순항을 하는 노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닌 제3의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시티그룹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견해는 어떠한 두 가지의 경제 여건이나 미국 연준의 시장의 사이클이 같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경제 여건도 이번 경제 사이클만 가진 특수한 다이내믹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경제 상황을 노사이클로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사이클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티그룹 분석가들은 최근의 경제 지표에는 여러 상반되는 상황이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경제 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는데 실제 침체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고 비농업 부문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확연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같이 경제 지표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여건을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시티그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경기에 노출이 적고 기업 실적에 따른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종목들이 반도체주 마이크론과 AMD, 넷플릭스, 우버가 시티의 권고 목록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펀더멘털이 둔화할 경우 수익률이 부진한 종목에는 투자를 조심할 것이라고 권고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 또 한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꼽혔습니다.